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놀러 오셔서 전문가님께서 하루 종일 알려주시는 우리 투자에 대한 교육과 또 매매 방향성 함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한번 안내 드리면은요.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그 안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는 다크호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풀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PC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는 등 최근 연이은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증가했다는 호재에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대체로 올랐는데요. 특히 에코프로가 2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4거래일 만에 내렸는데요. 국내 무역 수지는 흑자 전환했고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10원 가까이 떨어져서 1,308원에 안착했습니다. 양지수는 장중 내내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1.5% 가까이 올라서 6거래일 만에 2,600선 위로 올라왔고 코스닥은 2.4% 넘게 들어올리면서 88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인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조기 폐장한 뉴욕 증시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부진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S&P 글로벌이 집계한 지난달 제조업 PMI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공급관리협회가 내놓은 지표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폭이 한때 마이너스 110bp까지 벌어지기도 하면서 1981년 이후 가장 커졌었습니다. 다만 분기 기준 최다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로 7% 가까이 오르는 등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매일 아침 2종목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초가를 바로 노려볼 수 있도록 장 전에는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한 내용 PPT 자료와 함께 브리핑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개장 직후에는 차트상 설명과 함께 저희가 다크호스 라인 함께 지켜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어제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바로 4.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리뷰까지 들어볼 예정이고요. 이 이외에 오늘 준비한 다크호스 종목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조금 흐리더라도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저희 시장이 조금 다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저희가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손흥민 헤어스타일 윤수린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흥민처럼 강한 슈팅으로 떠오르는 다크호스 같은 종목들만 잡습니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은요. 저희 지금 TV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스캔하기만 하시면 저희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 두 종목 저희가 방송 장 시작 전에 종목명 브리핑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 개장 직후에는 시초가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저희 매수 가능한 범위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 라인 다 잡아주고 계신데요. 그 방송이 끝나버리고 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하루 종일 오전 시황, 오후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다음날 전략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와 종목까지 잡아주고 계시니까 방송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저희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릴 테니까 방송 진행되는 동안 얼른 입장하셔서 남은 시간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우선 오늘도 전문가님께 시장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미국 시장 오늘 밤에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인해서 쉬어갑니다. 어제도 좀 한산한 모습이 나왔지만 지수 그래도 빨간불로 마치기는 했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어떤 점들이 있는지 전문가님 저희 시황 브리핑 먼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미증시가 전일 드디어 약세 흐름으로 소폭 약세 흐름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현재 제조업 지수 PMI는 8개월 연속으로 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최근 들어 상승했던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이런 반도체 제조업 기업들의 어느 정도 부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애플 또한 이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 그리고 엔비디아도 일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는 이전 시장과는 다소 상이하게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 테슬라가 차량 인도수가 지금 현재 차량 인도 실적이 지금 현재 84%가량 증가를 하면서 7%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리비안이나 관련된 이 전기차 소형주들도 동반되는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일부 2차 전지가 현재 시장의 투심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 국내 증시의 양상과 일부 비슷한 그런 분위기 또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전일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2차 전지의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테슬라의 차량 인도수 호조에 따른 분위기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CB 이슈에 따른 에코프로의 수급 양상, 매수세 양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공매도를 좀 척결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분위기를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무수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이 반도체와 일부 현재 상승 흐름이 일관됐던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에 따른 투심이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흘러가지 않나 이런 분위기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일 시장 자체가 이 미증시의 휴장이다 보니까 이 유럽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의 영향력을 동반한 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 경계 매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섹터와 산업의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의 쏠림과 이동 경로의 양상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일 테슬라의 차량 인도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든 여전히 자동차와 전장산업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견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락에 전환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에 따른 국내 증시도 일부 제한적인 하락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또한 이제 우리가 동반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섹터와 산업 그리고 이 지수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전일 증시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현재 코스피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들이 양 주체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랠리에 대한 흐름이 과도하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불씨가 금방 꺼지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테마성 장세들 그리고 산업과 종목별로 차별화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산업과 테마 그리고 이런 편중 현상 이런 산업별 시장별 차별화된 흐름 또한 우리가 집중하며 이제 지켜봐야 될 시장의 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도 전문가님께서 우리 에코프로그룹들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서 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에코프로 2% 넘는 급등 나오면서 장중에 91만 9천 원, 92만 원 가까이까지 고점을 다시 높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HN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반도체 섹터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시장의 강한 상승을 주도한 두 가지 테마가 반도체와 2차 전지였죠. 이렇게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브리핑해 주시는 내용 잘 들으면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 내용 정리해 주셨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밀키트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너튜브 댓글창에서 한 시청자분께서 손흥민은 프리미엄 리그 득점왕, 윤수림 전문가님은 수익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너무나 센스 있으십니다. 저희 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고 싶은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선은 저희 어제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삼보모터스가 하루 만에 4.5%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께서 우리 삼보모터스 어제 아침에 밀키트 종목으로 저희 자동차 관련해서 조금 지켜볼 수 있겠다. 현대차와 기아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어제 장중에 하루 만에 4.5%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삼보모터스에 대한 실시간 전략을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해서 방송에서보다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삼보모터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조금 더 아쉬워서 추가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것보다 더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훌륭하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 그리고 산업 내 내용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기업 또한 이 색깔 자체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보고 검토해보고 실체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으로만 접근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더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크호스 라인이 현재 다크호스 1차 라인에서 우리가 목표가로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렸죠.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내는 다크호스 1차 라인 구간을 우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1차 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 1차 라인 구간을 지지하고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구간은 7,750원 1차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2차 구간까지 8,000원까지 다크호스 2차 라인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은 여전히 상단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목표가를 더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일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는 음봉으로 출발했지만 그 음봉을 양봉으로 메꿔버리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매수세가 강한 상승으로 전환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뭐 7,750원 구간 그리고 8,000원대 구간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대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탈 구간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에 대한 매도세도 여전히 약세의 흐름으로 일부 물량들만 나갔을 뿐 이 매도세가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았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담았던 이 주가를 쥐고 있는 물량을 쥐고 있는 일부 주체들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더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아직까지 뭐 4.5%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론이 열려 있다. 다만 리스크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드라인을 이탈을 했을 땐 일부 이 매도세도 이제 매도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의 기로만 남았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런 내용들 전에 노란톡에서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면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도 삼보모터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아침에 소개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 삼보모터스에 대해서 중간 점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밀키트 종목들 방송에서 모든 거 다 오픈해 드리고 있지만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좀 더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4.5% 누적 상승률 기록한 우리 삼보모터스에 이어서 지난주에 잡아주셨던 SY 같은 경우에 단 2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고요. 또 화승엔터프라이즈 이 종목은 3거래일 만에 2차 목표가 도달까지 빠르게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삼보모터스도 지금 가속 페달 밟으면서 달려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려면은 저희 QR코드 스캔 통해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제 미리 입장해 계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들으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알려주시는 밀키트 종목들도 저희가 개장 직후에 가격 라인 다 잡아드릴 예정이지만 그 방송 종료 이후에 남은 오전장, 오후장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렇게 아침마다 간단한 방법으로 든든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장전에 우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기업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이버 프로를 가져오셨는데요. 이 종목이 광통신, 광섬유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빛을 다스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빛을 다스리고 우리가 빛을 다스린다라고 하면 이 일반적으로 센서나 뭐 네. 열감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파이버 프로는 이 UAM 관련주로 우리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SKT에서 1,3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도심항공 UAM에 대한 이 시장에 관심이 뜨거워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료 화면 보시면서 이 파이버 프로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T에서 현재 UAM 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면서 우선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이 과연 어떤 내용을 하는 기업인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인가?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분산 온도 감지 시스템 그리고 DTS 수신기 이 두 가지 사업을 현재 집중적으로 필두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분산 온도 감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단지라든지 뭐 어디 뭐 건물에 출입구로 들어가면 우리 그 사물을 센서를 감지를 하고 빛이 켜진다든지 혹은 우리가 입구를 출입을 했을 때 이 빛이 난다든지 이런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런 열을 감지하여 일부 화상 뭐 이런 카메라 등 이런 시스템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수신기까지 제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제품을 동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UAM은 지금 현재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인항공 내에서도 이 도심을 날아다닌다는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 무인항공이라고 하면 도시에 수많은 건물들과 수많은 이 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타워라든지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이 무인항공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센서들의 탑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최근 군사학적으로도 쓰이고 있는 이 드론이라는 무인항공은 지금 현재 실제적인 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파이버프로라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UAM에 대한 이 파이버프로의 기술력은 현재 건물 그리고 뭐 발전소, 뭐 교량 그리고 버스 덕트 이런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마주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지나가면 이 열 감지 뭐 센서들이 이제 사물을 감지하여 이 사물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불이 켜지거나 문이 닫히거나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내용들의 사업이 실질적인 수주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에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무인항공과 그리고 드론 이런 무인항공 지금 UAM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이 내용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모멘텀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T에서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기업에 현재 1,300억 원의 금액을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UAM 분야에 지금 선대적으로 SKT라는 기업이 필두로 나서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은 현재 미국에서 이 UAM 상용의 컨퍼런스 등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 UAM이라는 이런 무인항공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실제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업에 1,300억 원의 금액을 투자한 SKT는 이 기업을 단순하게 지분 투자가 이렇게 목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지분 투자뿐만 아닌 이 향후의 사업 파트너로도 이 대한민국 시장 또한 이 성장과 이 점유율 또한 이제 차지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내비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 SKT라는 기업이 어찌 보면 이 무인항공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는 기업에 이렇게 진출하는 건 되게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신이라는 사업에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유일무이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SKT가 뭐 UAM이라든지 혹은 우주항공이라든지 위성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에 적극적인 내비치는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UAM에도 접목이 되고 실질적인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단발성 이슈는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향후 산업의 성장과 접목해서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다음 화면으로 재무제표까지 검토를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237억까지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한 30-40%가량 성장을 하는 그런 양상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재무 쪽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한 17억가량 이렇게 산정이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기업은 대체적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유독 2022년 1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났을까? 이 부분이 뭔가 뭐 사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스펙 상장 기업입니다. 파이버프로는 스펙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스펙 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 상장, 우회 상장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진 부분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일시적인 비용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에 상장을 했다라는 건 더 많은 투자금을 뭐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뭐 감소한 부분이 일회성 비용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향후의 실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늘어나고 뭐 영업이익률 또한 증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 또한 1,180억 가량에서 237억까지 증가하는 건 분명히 이 산업과 기업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향후 전망이 기대가 되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파이브 프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파이버 프로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목 작년 3월에 코스닥 시장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최근에 또 시장에서 UAM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파이버 프로의 주목해 봐야 될 모멘텀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개장이 지금 한 4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개장 이후에는 전문가님께서 차트상 위치 통해서 이 파이버 프로 저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 범위까지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 파이버 프로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가깝게 사진 찍듯이 한번 가져다 대보시면 입장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매일 2종목씩 챙겨드리고 있죠.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같은 경우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LG이노텍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설명 좀 도와주셨는데 마찬가지 좀 같은 테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퓨런티어인데요. 자, 전문가님 궁금해요. 이 퓨런티어 과연 몇 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고 계신지 자, 우리 퓨런티어도 준비해 주신 내용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몇 티어까지 올라갈까요? 탑 티어입니다. 실제적으로 네.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탑티어 고객사라는 타이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기업의 파트너에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LG이노텍, 뭐 삼성전기, 그리고 만도, 우리가 잘 네.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죠. 네네. 테슬라 또한 이렇게 고객사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현재 탑티어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퓨런티어 이름하고도 굉장히 종목도 맛깔나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름도 굉장히 세련되지 않습니까? 퓨런티어. 자, 자료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사업의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부분을 전장산업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 LG이노텍과 함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자율주행 사업은 본격화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내용들은 현재 테슬라, 전일 테슬라의 이 차량 인도스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현재 완전 자율주행이 현재 시도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카메라 모듈과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한 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런 자율주행의 니즈가 시장에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전장산업 쪽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퓨런티어라는 기업은 현재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들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장비들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품들까지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장비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들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만들면 카메라만 이렇게 탑재를 하진 않죠. 카메라를 안을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안에 계층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휴대폰 카메라를 뒤편을 한번 봐주시면 그 내에 파란색 물질, 뭐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각각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실 수가 있으실 맞아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시면 그 내부에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와 이런 화소를 더 높이는 이런 카메라 장비 부품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비들의 역할은 그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를 결합을 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카메라에 대한 더 높은 성능과 화소를 차지하는 그런 장비들과 부품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 그리고 결합 장비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좋은 카메라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지상에서 찍었을 때 네. 달의 표면과 크레이터까지 보이는 맞아요. 그런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카메라 얘기하면 저희가 달을 찍니 표면이 보이니 이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달의 그 토끼까지 보여야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카메라에 대한 화소와 성능을 나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이런 카메라에 대한 기술력과 이 앞으로 전방을 얼마나 더 내다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카메라의 성능이 좋다 안 좋다를 나뉘는데 이게 자율주행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릴 때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전방 100m 그리고 200m, 300m 앞까지의 카메라의 사물과 이런 물체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비교적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보단 사양이 낮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이 도로를 달리고 이 앞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할 때 이 전방 100m, 200m 앞에 있는 물체들도 식별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이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고속도로 달리다가 뭐 진짜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들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정말 맞습니다. 빠르게 포착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 기술력이 뭐 부족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박스 그리고 포장재만 네네. 보더라도 이게 사물로 인식을 하고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멈추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요인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차량이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인식과 사물에 대한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게 바로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인데 이 가장 중요한 걸 결합을 해주고 이 테스트를 해주고 검사를 해주는 장비가 바로 이 퓨런티어에서 판매를 하는 이런 장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매출에 대한 성장과 이런 산업에 대한 접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레벨 1단계는 현재 카메라가 2~3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2단계부터는 5개, 그 이후부터는 뭐 배수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레벨이 3단계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지금 현재 8개 정도. 지금 현재 제네시스에서도 고객사로 지금 현재 같이 영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만 보더라도 만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업들이 3단계의 자율주행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만 해도 벌써 8개 그리고 4단계로 진화할수록 12개 그리고 5단계까지 최종적으로 이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20개 정도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그러면은 이에 따른 카메라의 수요와 이 검사 장비 그리고 이런 테스트 장비들 그리고 더더욱 진화하는 기술력에 대한 장비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퓨런티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화면을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AI와 뭐 서빙 로봇 이런 기업들 이런 우리가 AI 산업에도 밀접하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 대한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이런 장비 그리고 부품 검사 장비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해당 부분만 잘 보셔도 이런 기술 집약적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영업 매출액도 이런 장비 수주에 따라서 2배가량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재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절대 우리가 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차원으로 오늘 퓨런티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퓨런티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자율주행 시장에서 탑티어 등극할 수 있을 종목일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율주행의 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무궁무진한 시장에서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가 이 퓨런티어 차트상 함께 보시면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 계속되는 실시간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장 그때그때 상황 정리 도와주고 계시고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문가님 앞서서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 글로벌 시황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혼자서 공부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만 살펴보셔도 굉장히 저희 시장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저희 방송 시간 15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얼른 활용해서 오늘장 전략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 4일 화요일 현재 시간 9시 5분 40초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5% 정도 내리면서 2,598선, 2,600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 정도 하락입니다. 88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우리 시장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강한 매수세로 방어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75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1,6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국 RNS,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들 모두들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오는 6일에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 방중 예정인데 그 직전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소수, 페라이트 쪽 지켜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 리비안 관련된 테마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우리 시장 리비안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에코캡이 9%, 대원화상 마찬가지로 9%대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자면은 어제장 신고점을 높였던 에코프로 오늘장에서도 우선은 93만 4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음봉 전환한 상태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9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큐렉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오늘장 15%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이죠. 뉴로메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에 관련돼서 의료 로봇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관련 종목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장 6%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용 단말기 전력 증폭기를 만들고 있는 와이팜이 오늘장 15%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주가는 4,13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가격 전략 잡아드려야겠죠.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앞서서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의 설명 들어봤는데요. 사실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오늘장 개장 직후에 오늘 밀키트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선 저희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 기록하고 또 금요일에는 52주 신고가 돌파했으니까 약간 조금 조정받는 모습 나올 법도 한데 현재 구간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저 개인적인 견해로 한번 살펴보자면 아직까지 이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이 앞서 강하게 뚜렷하게 섰습니다. 이를 저는 중심 캔들, 다크호스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일부 물량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앞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이미 물량들을 쥐고 있었던 그런 움직임을 주가를 흔들었던 캔들들이 몇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이 구간들 아래 하단 구간들은 일부 물량들을 흔들고 쥐고 흔들고 움직였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 소화를 하고 일부 물량들을 흔들고 이 물량들을 매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다. UAM 쪽과 이런 드론 쪽 이슈들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물량들을 올리고 그 일부 눌림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물량이 이탈하지 않은 구간들 이 구간을 지지하고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UAM은 지금 현재 뭐 군사학적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파이버 프로도 마찬가지로 군사학 쪽으로 지금 현재 군 부대의 납품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섹터가 지금 상이하게 엮였다 하더라도 현재는 뭐 굳이 물러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손절가 잡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매수가가 들어왔던 현재 하방 구간이 4,000원대 구간, 이 중심 캔들을 이탈한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하도록 하고 매수가는 장중 대응 가능 밴드 범위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700원 구간 우리가 넉넉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현재 5,25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상단 라인인 5,5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캔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매수세가 들어온 중심 캔들이 있죠. 매수세가 들어온 중심 캔들이 있고 이에 따른 매수세가 잠시 일시적으로 눌리고 흔들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들어온 물량들이 캔들들이 과감하게 들어온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다. 지금 3거래일 동안 일시적으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지만 결국에 이슈와 테마를 받고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쥐고 우리 매수가 들어왔던 이 매수세가 쉽게 나가진 않을 것이다. 앞서 이런 꼬리를 다는 캔들들을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꼬리를 달고 움직인 캔들은 물량을 한번 상방으로 치고 올렸다 일부 물량들을 흔들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물량으로 받아서 소화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앞서 캔들들이 많이 발생한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들은 거래량을 쉽게 못 속인다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중심 캔들이 뚜렷하게 발생을 하고 이에 따른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현재 구간 같은 이런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너무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늘 파이버 프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이버 프로 지금 현재 2% 넘게 내리면서 4,800원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상한가 이후로 계속 3거래일 정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 목표가 5,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지금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오늘장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 계속해서 이 파이버 프로에 대한 실시간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QR코드 스캔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아침부터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 시초가 공략해볼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내에서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어서 퓨런티어도 얘기 들어봐야겠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오늘장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강하지는 않지만 현재 한 0.7%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는 28,250원 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전문가님 퓨런티어는 좀 반대로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저희가 언제쯤 진입을 해보면 좋을까요? 퓨런티어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자, 일단 시가가 지금 0%에서 네. 출발을 했는데 지금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차량 인도 호조 그리고 전장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시가 대비해서 지금 한 1% 상단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상하단까지 매수가 가능한 구간 28,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27,600원, 7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도 이 중심 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선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의 호조와 LG그룹주들 그리고 전장산업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카메라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미 물량들을 쥐고 지금 현재 다크호스 하단 라인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량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담백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온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지금 한 5월 지금 현재 5월 캔들이 있죠. 5월 8일 캔들에 현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시점이 현재 다크호스 손절 라인, 하단 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는 손절가를 대략적으로 26,000원대 구간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우상향 흐름 지금 현재 다크호스 라인, 1차 라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세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좀 중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32,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 정도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전 구간에서 저항이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다크호스 2차 상단 구간이 현재 1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력이나 향후 AI 그리고 이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니즈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와 테마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 가정을 했을 때 이 일봉상 상단 위치까지 45,000원 구간까지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26,000원대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추세 이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구간 지금 현재 다크호스 하단 구간을 하향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리스크 조절을 하며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기준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좀 안정적으로 담백하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왜? 기업과 실적과 산업과 테마 그리고 전장산업이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움직임이 최근 들어 캔들의 이 3거래일 연속 양봉을 유지해주는 3거래일 연속 양봉을 유지해주는 캔들이 최근 들어 이런 적극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적이 없던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다크호스처럼 떠오르기 전에 우리는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타이틀로 오늘 퓨런티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퓨런티어에 대한 설명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차트상 이 까만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손절가와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오늘장 28,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퓨런티어 손절 라인은 26,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로는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다 알려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방송 종료 후의 흐름
흐름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비 오는 날에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는 날씨네요.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파전처럼 좀 손 씻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든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은 바로 파이버 프로 UAM 관련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